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대기업 공통문항 두 번째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일단 모양은 이런 형태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저런 게 중요하죠. 일반적인 거 말고 뒤에다 붙여놓은 거 말입니다. 단,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말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활동은 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쓰지 말아라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작년부터 자기소개서에서 외부 활동을 쓰는 것, 외부 스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제한해 놨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올림피아드니 이런 걸 굉장히 쓰기 좋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문과도 마찬가지죠. 뭐 교원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토론 대회니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쓰기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쓰면 0점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난처럼 아니면 내가 이건 진짜 잘한 건데 이거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무조건 0점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활동만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도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 이 말이 이번 문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나간 외부 대회가 뭡니까? 뭘까요? 교내 대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 2학년들 마찬가지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외부 대회가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교내 대회나 교내 활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내에서 선발전을 거쳐서 거기서 내가 토론대회에 나가는 선발대회에 1등을 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갔다라든가 아니면 요즘 뭐 해외까지 나가는 대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해외에 나가고 전국대회에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내 선발전에서 내가 1등을 우승을 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절대 교회 활동은 웬만하면 이제는 쓰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뭐 영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것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토플이 몇 점, 토익이 몇 점,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공인 성적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0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보면, 자, 이번 문제는 그래서, 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정도를 써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얘기 다 됐죠. 그러니까 교내 활동이 뭡니까? 자, 창의적 체험 활동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뭐 기타 등등 하여간 학생부에 기록된 것들이 다 교내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3개 이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2.5개 정도 제 경험으로 보면 2개 반 정도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개 다를 비슷비슷한 무게로 만들어 놓으면 1500자라고 하지만 별로 읽을 거리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모아서 하나 쫙 모아가지고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쭉 모아서 그걸 한 0.5개 정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를 1, 2로 집어넣는 방법 2.5 정도의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더 살펴보면요. 자, 이번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건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구체적인 계기로 적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기를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뭐 TV에서 봤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읽었던 책이랄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쭉 엉켜가지고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심리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적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떤 계기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심리학과를 가고 싶었다는데 그 어느 날 아침이 내가 한 학교 활동하고 연결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학교 활동을 이런 걸 했더니 자, 난 이제 확실하게 심리학과를 가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자신만의 노력과 준비를 말하자. 차별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번 문항에서는 진짜로 차별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각각의 다른 학교에서 다른 시간대, 다른 시간에 다 활동을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만이 느끼는 것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 내가 설명해줘야 겨우 알걸? 이런 독특함이 하나가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놓은 게 차별성이라는 말이겠죠. 차별성. 이게 없이는 이번 문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내 활동인데 내가 어떤 차별성을 갖게 됐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진로를, 어떤 목표를 갖게 됐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2번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